원장님, 우리 엄마 완전히 속았어요. 위임장에 도장 찍는 것도 모르고 찍었으니까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집 매매는 언제쯤 진행할까요? 빠를수록 좋죠.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매매 대금은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원장님이 7, 저희가 3. 72세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다니요. 어차피 엄마는 몇 년 못 사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과연 72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과 요양병원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통쾌한 역전을 이뤄냈을까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정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순자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일상이 30년 넘게 계속되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고추 냄새, 겨울 찬바람에 얼어붙은 손끝, 그 모든 아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죽겠다고 했잖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그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눈빛이 이렇게 차가워진 게 말이에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점점 달라졌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순자 할머니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해요. 정우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집안을 훑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감정사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한 구석에 낡은 장롱은 얼마, 부엌에 오래된 냉장고는 얼마, 심지어 마당의 고추와 상추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기워 입었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도 참았죠. 모든 돈을 정우의 학비와 용돈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허리 수술. 그것도 사실은 정우 때문이었어요.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바람에 순자 할머니는 수술을 계속 미뤘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어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 수는 있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이 집에서의 일상이 그녀에게는 전부였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됐다고 그러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온갖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가 초등학교 때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일, 중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아주던 일,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서 함께 울었던 일. 그 모든 추억들이 지금은 무의미해진 걸까요? 정우는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요양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요양병원.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자주 오던 자식들도 점점 뜸해지고 결국은 혼자가 되더라는 얘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 집은 내 인생 전부란 말이다. 순자 할머니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구나. 여보, 지금 이리로 와. 엄마가 좀 완고하네. 며느리 지영까지 부르다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며 지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쩐지 어색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온 걸까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이 마치 감정사의 그것 같아서 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위치도 좋고.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우와 지연은 계속 눈빛을 주고받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다가 정말 큰일 나면 저희도 후회할 거예요. 정우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정말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든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너무 갑작스럽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순자 할머니는 평생의 경험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정우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72세의 이순자 할머니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지현이 커다란 봉투에서 화려한 브로셔를 꺼내 놓았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죠. 사진 속 요양병원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순자 할머니는 브로셔를 받아들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좋은 곳인 것 같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을 전세로 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 전세로?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요양병원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은행 업무나 세금 문제도 다 처리해 드리고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허리도 아프신데 은행에 가서 줄 서고 복잡한 서류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준수랑 민지 둘 다 고등학교인데 과외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와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니 할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 집 전세금으로 도와주시면 애들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정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죠. 그래도 이 집은, 어머니,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집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갑자기 순자 할머니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야.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허리를 잡았죠. 수술 부위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봐요. 이러시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없을 때 이렇게 되시면 어떡해요? 지현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정우와 지연은 계속해서 압박했죠. 엄마, 이번 기회에 결정하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걱정되어서 잠이 안 와요. 매일 전화드려도 받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알겠다. 그럼 일단 병원 구경이라도 가보자. 순자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정우와 지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당장 내일 가봐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지현이 즉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벌써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서서히 그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들려온 정우의 목소리가 유독 밝았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의 고추, 거실에 오래된 소파, 부엌의 낡은 찬장까지 모든 것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이미 차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의 원장 선생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미소가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죠. 시설부터 구경해 보실까요? 화려한 로비, 깨끗한 복도, 그리고 최신식 의료 장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며 순자 할머니가 본 것은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었죠. 여기가 어머니께서 지내실 방이에요. 방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브로셔에서 본 넓고 화려한 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VIP룸이에요? 브로셔와 많이 다른데요? 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 방은 지금 공사 중이어서요. 대신 이 방도 충분히 쾌적하답니다. 그리고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지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대신 계약은 2년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2년 계약이라니. 엄마, 어때요? 50만 원이나 저렴해졌어요. 정우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답답했죠. 나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어머니, 이런 좋은 조건 놓치시면 안 돼요. 원장님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현의 재촉에 결국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정식으로 요양병원에 입소했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나누었죠. 엄마,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죠. 첫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들렸던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밤중에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모든 게 그리웠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둘째 날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건강 체크, 11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할머니, 약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가져온 약은 한 줌이나 되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약들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했죠. 이걸 다 먹어야 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다 드셔야 해요. 처음에는 정우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은 얼굴을 비췄죠. 순자 할머니도 아들이 오면 기뻤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기 오길 잘했네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정우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2주에 1번. 정우가 바쁜가 보다.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길어져만 갔죠. 어느 날 같은 병실을 쓰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님, 아드님이 요즘 안 오시네요? 응, 바쁜가 봐.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네요. 처음에는 매일 오시더니. 박 할머니의 말이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바빠서 안 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집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입자는 잘 들어왔는지. 정우야, 집은 어떻게 됐니? 어느 날 정우가 왔을 때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죠. 아, 그거요?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금은 얼마나 받았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정우의 대답이 어쩐지 회피적이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고추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옆집 김할머니는 안부를 묻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 집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우는 한 달에 1번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죠. 할머니, 잠깐 이리 와보세요. 김할머니가 순자를 복도 끝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간호사들도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아들분 있잖아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김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입원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대부분 집을 잃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요. 처음에는 전세로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예 팔아버린다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정우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알아봤어요. 할머니 집 주소 가르쳐 주시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긴 밤을 보냈죠. 사흘 후 김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할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데요? 할머니 집 팔렸어요. 그리고 새 주인이 이미 이사와 살고 있어요. 천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안 돼. 그럴 리 없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할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였죠. 매매 가격 3억 2천만 원. 매도인 이순자.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인가요? 이건 위조예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여기 서명 보세요. 할머니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정말로 그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때 순자 할머니는 떠올랐습니다. 입원할 때 정우가 가져온 서류들을,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했던 그 서류들을, 그 위임장,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할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김할머니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병원하고 보호자들이 짜고 하는 일이라고 해요. 환자들 재산을 빼먹는 게 목적이라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요양비라고 하면서 조금씩 빼먹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까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우리 정우가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정우가 갑자기 요양병원을 권했는지, 왜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요즘 들어 얼굴도 비치지 않는지.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날 이렇게.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김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걸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할머니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 불굴의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죠.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들킬 수 있어요. 새벽 2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간병인 윤미가 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무슨 일이에요? 김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집 일 말이에요. 윤미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남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 병원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윤미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들키면 저도 할머니도 큰일 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들 재산을 빼돌리는 모든 증거들이요. 통화 녹취, 위조 서류, 그리고 윤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과 원장이 나눈 대화도 들어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뭐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세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윤미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원장님, 우리 엄마 완전히 속았어요. 위임장에 도장 찍는 것도 모르고 찍었으니까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죠. 그럼 집 매매는 언제쯤 진행할까요? 빠를수록 좋죠.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매매 대금은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원장님이 7, 저희가 3.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들려왔죠. 어차피 엄마는 몇 년 못 사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내 새끼가.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긴 거예요. 윤미가 순자 할머니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께 도움을 줄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할머니 아시는 분 중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네, 박영수 변호사님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단골이었다고 하던데요. 순자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박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대생 시절부터 그녀의 김밥을 사 먹던 착한 청년이었죠. 영수. 그 애가 이제 변호사가 됐구나. 네, 그리고 이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요. 특히 노인 대상 사기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죠.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하죠? 병원에서는 외부 연락이 쉽지 않은데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간호사실 전화기를 몰래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윤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간호사들이 다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허리가 아팠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간호사실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번호를 기억하세요? 네, 영수, 그의 사무실 번호는 외우고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네, 박영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영수야, 나 순자 할머니야. 김밥 사 먹던.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야, 할머니가 큰일 났어. 도와줄 수 있겠니? 순자 할머니의 절절한 목소리에 박영수의 톤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0분 동안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영수는 중간중간 분노에 찬 탄식을 내뱉었죠.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증거까지 있다고요? 네, 녹음 파일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그럼 충분해요. 할머니, 제가 내일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영수야, 고마워. 윤미가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결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제가 왔어요. 다음 날 오후 박영수 변호사가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기억 속 그 착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영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김밥 먹고 법대 다닌 거 잊지 않았어요. 박영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이런 악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박영수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정말 악질이네요.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단이라고 봐야 해요. 박영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명 이상을 속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총 5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빼앗겼어요. 윤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매일 보면서도 막을 수 없어서. 윤미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이 없었다면 절대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건 위조된 서류로 이뤄진 거래니까 무효예요. 모든 걸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박영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병원 원장이 지역 유지예요. 정치인들과도 인맥이 있고 경찰서와도 친분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고요. 언론까지? 네, 이런 사건은 공론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윤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윤미 씨, 위험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박영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원장의 목소리였죠. 윤미 씨, 어디 계세요?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윤미가 재빨리 USB를 박영수에게 넘겼죠.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박영수가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윤미는 자연스럽게 순자 할머니의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 씨, 여기 계셨네요. 뭐 하고 있었어요? 간병원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불 정리하고 있었어요. 감기 걸리실까 봐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누가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교회에서 온 봉사자분이요. 성경책 갖다 주고 가셨어요. 간병원장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병원장이 나간 후 윤미와 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윤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고발장 접수 완료됐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사흘 후 아침 요양병원에 경찰차 5대가 몰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원장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경찰들은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를 가져가고 서류들을 상자에 담았죠. 1층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렸고 간병인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기 보세요. 윤미가 흥분한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우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라는 마음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우는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있었죠. 정우님이시죠? 동행해 주세요. 네. 저는 왜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정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죠. 사기와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그 순간 지현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 역시 경찰에게 연행되었죠.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지현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시원했죠. 할머니, 기자들이 왔어요. 윤미의 말에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방송국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박영수 변호사가 기자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인터뷰하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방송 출연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윤미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세요.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분들을 구할 수 있어요. 병원 로비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순자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건넸죠.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본다는 말,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아직 제 것입니다. 72살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과 함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할 겁니다. 늙었다고 무시당할 수는 없거든요.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죠. 며칠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원과 정우, 일당의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났죠. 박영수가 순자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승리했어요. 법원에서 할머니 재산을 모두 환원하라고 판결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됐고 원장은 실형을 받을 예정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죠. 그런데 정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영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우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픈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윤미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과 정의를 지켜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공공 실버타운의 작은 회의실에서 은빛연대 모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의장을 맡은 이 모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이번 주에 또 상권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부산하고 대구에서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얼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회의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 편지 왔어요. 이웃 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구치소였죠.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편지였거든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천천히 태우기 시작했죠. 용서는 못해도 나는 더 이상 너의 희생양이 아니다. 편지가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해질녘 텃밭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무너지지 않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72세의 순자 할머니,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죠.
자신의 존엄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석양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